개내생을 신청하면 이렇게 불편해지는 점이 있는데요. 이런 단점들을 미리 알고 신청하신다면 조금 더 현명하게 대처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신철 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개내생을 신청하시면서 이 개내생을 하게 되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직장에서 받게 되는 불이익은 없는지, 또 본인의 신용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교통카드나 휴대폰 개설에는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개내생을 신청할 때 채무자에게 어떤 불편한 점이 생기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개내생 제도는 면책을 받기 전까지 신용거래가 굉장히 어렵다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발급은 당연히 어렵고요. 소액 대출이라도 받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개내생을 신청하는 시점부터는 추가적인 대출이나 신용카드 또 현금 서비스 거래 이런 게 사실상 불가한 그런 제약이 따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간혹 이 회생 개시 결정 후에 면책 전이라도 소액으로 대출을 해주는 대부업체들이 있기는 한데요. 이 대부분 300만 원 이하의 소액이고 금리도 거의 최고 수준의 금리를 받고 있죠. 그래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이런 고금리 대출을 덜컥 받게 되면 나중에는 회생변제금도 제대로 못 내게 돼서 회생 절차까지 폐지될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꼭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신용점수에 민감한 회사, 여기에는 취업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회사의 위촉 설계사로 취업을 할 경우에는 서울보증보험이 발행하는 증권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후에 얼마 안 돼서 보험을 해지하게 되면 보험회사는 설계사에게 지급했던 수당을 다시 환수하게 되죠. 그런데 이런 환수금 회수를 보증하기 위해서 서울보증보험이 발행하는 증권을 보험사가 요구하는 거죠. 그런데 서울보증보험에서는 보험설계사가 개내생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이 증권 발행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보험회사에 취업하는데 제약이 따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셋째로 휴대폰 할부 개통을 거절당할 수가 있는데요. 대출 상품 중에 사잇돌 대출이라는 게 있죠. 이 사잇돌 대출은 서울보증보험이 보증기관사인데요. 그래서 만약 채무자가 사잇돌 대출을 받은 것이 있다라고 하면 이 서울보증보험이 개내생 채권자 목록에 당연히 등재가 되어 있겠죠. 그러면 서울보증보험은 할부 개통에 필요한 추가 채무 보증을 거부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채무자가 휴대폰의 할부 개통이 어려워지게 되는데요. 자, 그렇다고 해서 휴대폰을 아예 개통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요. 이럴 때는 자급제 단말기를 구매해서 사용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네 번째, 본인이 예상했던 것보다 생활이 더 빠듯할 수가 있다는 거죠. 변제가 시작되면 1인 가구의 경우에 월 120만 원 정도로 생활을 해야 하는데요. 이 120만 원에서 월세 내고 공과금 내고 또 본인의 통신비에다가 교통비, 식비 이것까지 다 내면 감당하기가 진짜 어려운 일이죠. 그렇다고 생활비를 늘려서 쓰고 변제금을 줄여서 연체하면 결국 폐지가 되고 면책도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회생 변제 기간 동안에는 이 지출에 대한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개내생을 신청하면 이렇게 불편해지는 점이 있는데요. 이런 단점들을 미리 알고 신청하신다면 조금 더 현명하게 대처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개내생 변제 기간이 다 끝나서 나중에 면책까지 받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단점들 이런 것들은 신용등급이 상향되면서 대부분 다 해소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조금만 참고 면책까지 받으셔야 되겠죠. 오늘은 개내생 진행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불편한 점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김신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